자, 엘니뇨와 사막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후변화는 대기와 해수순환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거든요. 대기와 해수 같은 경우에는 순환하면서 지구 전체 에너지를 고르게 이제 전달해가지고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순환 과정에서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에 이상이 생길 경우 엘니뇨, 사막화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부터 한번 볼게요. 자, 대기와 해수 같은 경우에는 지구 에너지를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 했잖아요. 일단 지구 자체가 모양이 구형 이다 보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을 때 불균일하게 받는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자, 위도에 따라서 흡수하는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달라서 고위도와 저위도 간에 에너지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보면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고요. 요 선이고, 자, 그 다음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요 붉은색 선입니다. 자, 그러면 내보내는 게 많고 받는 게 적은 극지방과 받는 게 많고 내보내는 게 적은 적도지방, 이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저위도 지역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여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고 고위도 지역의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여 저위도 지역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룹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배웠다면 그 내용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으로 각 반구에 3개의 순환세포로 이루어진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거든요. 이는 장기간에 걸친 대기 흐름을 평균한 것으로 이 흐름에 따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운반이 될 겁니다. 자, 이걸 우리 그림으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면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지금 또 내려가는 구간이 있죠. 그리고 또 내려가는 구간이 있으면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순환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이 해수면의 바람도 결정을 짓게 되는데요. 자, 보면은 이렇게 하강하는 기류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북동 무역풍이 불게 되고요. 또한 여기 30에서 60 사이도 마찬가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편서풍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지구 전체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보면 뭐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이런 것처럼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북적도 해류가 만들어지고요. 또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대륙과 부딪히면 이제 올라가겠죠. 그 과정에서 편서풍의 영향에 의해서 또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지구 전체에 걸쳐서 움직임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우리 교과서 본문에서는 보면 자, 동서방향으로 이동하던 해수는 대륙 부근에서 휘어져 남북 방향 이동하여 전체적으로 원형을 그리며 순환한다. 이 원형을 그리며 순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해수 순환 역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데요. 이렇게 규모 자체가 전 지역으로 전달하는 지구 규모의 에너지 순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순환 과정에서 날씨나 기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또 더 자세하게 각각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엘니뇨 한번 보겠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2에서 7년마다 불규칙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림 4-18과 같이 평상시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따뜻한 표층해류를 서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온도 자체가 뜨거운 온도가 이제 이동을 할 거니까 여기 수온 자체가 높겠죠. 그러면 서태평양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요. 여기서 이제 상승기로 일어날 거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동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강기류니까 고기압의 맑은 날씨가 계속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물이 계속 이동을 해버리니까 공간이 비어버리겠죠. 그러면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이면서 우리가 말하는 황금어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진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림이랑 함께 봐야 되니까 좀 화면을 내려 볼게요. 자, 무역풍이 약해졌을 때 서태평양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밀고 오는 힘이 약하니까 서태평양의 따뜻한 이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따뜻한 물이 이동하면서 여기에 온도도 상승을 하게 되고, 상승한 온도 때문에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 얘들이 하강 기류를 만들 건데, 자, 원래 여기에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여기 비가 안 와요. 가뭄이 오죠. 여기도 맑은 날씨가 유지되는 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이동하면서 물이 막 비어버리니까, 공간이 비니까 차가운 해수가 올라올 수가 있었는데, 용승이라고 하는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어장도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하고 차이점들이 눈에 보이죠.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서태평양에서 비가 내렸다면 지금 엘니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오히려 동태평양 쪽으로 이제 강수 지역이 이동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서태평양에 오히려 가뭄이 오고요. 그리고 페루 연안이나 북아메리카 일부 지역에는 이 강수의 영향으로 폭우나 홍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동태평양 해역에 영양분 공급도 줄어드니까 어획량도 감소하고, 그리고 수온이 변화해서 해양 생태계 자체도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규모가 작은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남태평양 주변 지역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규모가 큰 엘니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기상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생물 개체수와 서식지도 변화시킬 수 있고, 농작물 재배지와 수확량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필요로 하는 우리 인간도 생활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사진처럼 여러분들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엘니뇨가 세계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볼게요. 위에 있는 그림 4-20이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구간은요, 여기 이 구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구간이 여기 이 구간이었고요. 나머지 지역을 보면, 자, 고온인 지역들이 나타나 있죠.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있고요. 알래스카, 캐나다도 있고 인도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습한 구간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저온다습인 구간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하고 아프리카 밑에 부분은 고온 건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리핀 이 전역은 지금 건조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니뇨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뭐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림 자료인 거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사막화부터 다시 또 집중해 봅시다. 먼저 사막화란 이 사막 주변 지역, 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 사막의 주변부를 말하는 겁니다. 주변부 토지가 기후변화, 인간활동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황폐해지면서
여기 주변이었던 지역마저도 사막으로 변화하는 현상. 그래서 사막의 넓이가 점점 더 넓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얘기하고요. 자연적인 요인도 물론 있지만 인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사막화를 일으키는 자연적 요인에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일어나는 대기 대순환의 변화가 존재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기 대순환 자체가 변화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증발량이 많아지고 비는 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 이 장기간의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식물 같은 것들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막이 확장되는 사막화가 일어나고요. 인위적인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과잉 경작, 과잉 방목, 무분별한 산림 파괴. 필요 이상의 많은 땅을 이제 인간을 위한 경작지나 그다음에 가축들을 방목하는 장소로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던 지역을 다 벌채를 하면서 이런 산림 파괴를 했을 경우 사막화가 가속화됩니다. 자, 밑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막화 지역의 위치 그리고 피해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붉은색은 원래 사막이었던 지역인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점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어,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에서 이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고비 사막을 중심으로 황사가 자주 발생을 하죠. 그래서 황사로 인한 피해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환경 문제로도 이어지니까 이런 사막화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이 원인들은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내용 정리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수행평가로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수업 시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교과서 정리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